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엔 이슈 임성지 기자입니다. 오늘도 역시 로엔 이슈에서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법과 또 기자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저와 함께 또 말씀 나눌 김도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도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건가요? 네, 오늘은 주변에서 흔히 있는 사례고요. 또 상담을 많이 받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부정행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만 들어도 좀 느낌이 안 좋은 표현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불륜이라고 표현을 많이 아. 하시죠. 얼마 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겠지만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하면서 네, 또 이 불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셨는데요. 네. 오늘 그 부정행위 중에서도 특별히 유책 배우자, 그리고 유책 배우자가 과연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유책 배우자,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누군가한테 이 이혼에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인가요? 네네, 그렇죠. 말 그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유책 배우자라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려서 원칙상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법제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거든요. 유책주의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이혼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어야 된다. 단지 단순하게 성격 차이나 이런 것들만으로는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러한 이혼 사유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유책주의의 연장선상에서 그 유책 배우자, 혼인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책임이 있는 그 배우자는 절대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절대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서 실질적으로 부부가 아니었다든지 아니면은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고 있는데 단지 보복적 감정이나 오기로 이혼에 응해지지 않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는 이혼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간통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이전에는 간통죄라고 해서 부부 간에 혼인기간제 정조 의무를 위반하고 제3자와 성관계 등을 가진 경우에 처벌을 받았었는데요. 2015년에 이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간통행위, 민사상으로는 이제 부정행위라고 하죠. 부정행위를 한다고 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을 할 때 네. 청구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가 피해를 봤다라는 네. 측면이 강할 텐데 그렇죠. 어떻게 좀 보상을 해야 하거나 어떻게 좀 요구를 하나요? 이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간통행위,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없어지다 보니 그 당시에 저희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후에 이 민사상 청구만이 남았는데 위자료 금액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위자료가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3천에서 5천, 이혼을 하지 않고 단지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한 2천에서 3천 정도를 안내를 해드렸는데 지금 또 결론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아, 그렇다면 유책,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그 이혼 청구를 한 사람한테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그 피해를 보상액을 준다라고. 그렇죠. 위자료라고 하고요. 위자료는 이제 그 혼인 파탄의 원인, 즉 만약 부정행위라면 부정행위를 제공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혼인의 파탄으로 인하여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상의 금액은 요구할 수 없을까요? 이게 다양하게 위자료를 결정할 때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꼭 네. 부정행위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외 다양한 혼인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또 혼인기간 중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자녀는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부정행위 이후에 남편이나 상간녀가 보인 태도 등등에 대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으로 갔을 때, 즉 소송으로 갔을 때는 한 3천에서 5천만 원을 넘기는 조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래도 네. 배우자가 부정을 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많은 좀 상실과 자괴감이 있을 텐데 그 보상이 고작 3천에서 5천밖에 안 된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참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 이혼을 하지 않고 뭐 상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그 남편이나 뭐 아내, 배우자와 함께 살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상간녀에게 위약벌 조항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 조항이란 뭐 쉽게 말씀드려서 다시는 내 배우자와 만나지 마라. 만약에 만났을 때 뭐 연락을 했을 때 1회당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거는 거고요. 또 만약에 소송을 걸지 않더라도 사적 합의라고 해서 보통 이제 공무원이나 뭐 공기업 또는 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밖으로 드러났을 때 받는 불이익 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적으로 저희가 합의를 봐서 뭐 판결문보다 좀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예, 요새 나홀로 소송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데요. 이처럼 이혼, 특히 부정의 계약 유책 사유가 있는 이혼의 경우에 이렇게 변호사님의 조언이 좀 많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로엔 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